이전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창법을 선보이면서 이단아 같은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권입니다. 벌써 12년 전이었죠. 한창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저 또한 싸이의 아주 큰 팬이라서 국뽕에 절여져 있었거든요. 빌보드 1위를 하느냐 마느냐, 저는 당연히 이게 아시아 최초일 줄 알고 싱글벙글 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반세기 전 1963년에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아시아 곡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곡 이름이 또 스키야키라네요. 그래가지고 크게 좌절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싸이랑 BTS가 어떻게 떴는지, 어떻게 빌보드에서 히트했는지의 과정은 대충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어떻게 이 곡이 빌보드 1위를 한 걸까, 이런 궁금증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언젠가는 꼭 이 경위를 조사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가수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은 60년 전의 빌보드 1위 가수 사카모토 큐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카모토는 1941년 12월 10일 대가족의 아홉째로 태어나서 이름이 아홉 구를 뜻하는 히사시였고요. 굉장히 감수성이 강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가 하던 일이 세계대전 이후로 몰락을 하고 어머니가 가게를 돕기 위해서 환락가에 조그만 음식점을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낮에는 악기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취객과 이쁜 누나들이 떠드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다고. 되게 좋은 성장 환경은 아니었지만은 그만큼 어릴 적부터 엔터테인먼트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음악도 많이 들었고 나중에는 연극과 평론 등 가지각색으로 예능인이 되었습니다. 사카모토는 그 중에서도 재즈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트럼펫을 부는 등 재즈의 길을 걷다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1956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등장. 엘비스가 당시 미국 전역에 끼친 파급력은 제가 엘비스 특집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요. 이 당시 일본도 똑같았다죠. 만인 앞에서 다리를 떨고 엉덩이를 흔들던 엘비스가 깨운 거는 사람들의 본능이었습니다. 거기에 노래도 그랬는데, 이전에 스탠다드 팝은 다소 딱딱하고 경직된 구석이 있었지만은 엘비스는 그루브를 타고 음악에 자신의 목소리를 맛깔나게 막 묻혔어요. 사카모토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비스가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거는 노래를 리듬에 맞춰 부르기 때문이라고. 엘비스를 동경하기 시작한 사카모토는 학교에서 빗자루를 들고 엘비스 흉내를 막 내고 다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완전히 락앤롤로 전향해서 뮤지션이 되려고 했어요. 결국 나중에는 한 밴드의 보컬로서 중동의 민요를 번안해 부른 슬픔 60세라는 곡을 히트시키며 조금씩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하죠. 사카모토는 사실 노래 실력이 되게 출중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성량도 풍부하진 않고 음역대도 좁은 편이고 또 초기에는 피치도 불안정했다는 평이었습니다. 대신에 그 리듬감이 굉장히 좋다, 그루브가 좋다고 했죠. 또 자신만의 특기인 애절한 가성 또한 있었고요. 이런 특성들에는 아무래도 미국 락앤롤의 영향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슬픔 60세 를 히트시킨 사카모토는 솔로 활동을 꾀했고 1961년에 마침내 위를 향해 걷자라는 솔로 데뷔 싱글을 발매. 근데 이 곡을 작사한 작사가는 사카모토의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카모토를 혼까지 냈답니다. 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얘는 왜 노래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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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질질 끄느냐. 이전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창법을 선보이면서 이단아 같은 노래를 만든 거예요. 작사가 에이 로쿠스케는 처음 그 인상을 두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이 노래 가사를 쓸 때는 다른 가수를 생각했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가수를 생각했는데 사카모토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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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유로 히트는 기대도 안 했다죠. 하지만 이거는 TV 프로그램의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지더니 일본 최고의 히트곡이 돼요. 그
와중에도 기성세대는 노래를 쟤는 왜 저렇게 부르냐 하면서 싫어했다는데 좀 엘비스의 등장과 비슷한 느낌 같기도 하죠. 일본어를 영어처럼 부른다는 게 사카모토 노래의 핵심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물 들여오면서 일본 최고 히트곡으로 등극한 위를 보고 걷자. 그런데 이 곡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썰들이 있지만은 이 음원의 미국 발매를 결정한 데이브 덱스터 주니어라는 인물의 증언을 한번 빌려보죠.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일본계가 많이 살아서 가끔씩 팬서비스 개념으로 일본 노래를 막 틀어줬었대요. 그런데 도쿄에서 공수한 이 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겁니다. DJ는 음반사에 전화를 걸어서 야, 이 곡 대단하다고. 그래서 공수에 와서 들어보니까 사운드도 모던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곡 한번 내보자. 그리고 이때 이 노래의 이름은 스키야키로 바뀌었죠. 야, 어차피 가사로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잖아. 대충 뭐 사람들이 알만한 일본어 단어로 바꾼 거예요. 한국 노래로 따지면은 뭐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불고기로 바꿔버린 느낌이랄까요? 음반사는 이런 외국어 곡이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음원을 냈는데 그게 점점 빌보드 차트를 막 이러고 올라가요. 발매를 결정한 데이브조차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더니 1963년 6월 15일 위를 보고 걷자는 스키야키란 이름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 이거는 일본에서 발매된 지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강제 미국 진출을 했는데 공항에 약 1만 명의 팬들이 기다리는 등 사카모토는 갑자기 월드스타행. 이 스키야키 에이트에는 다른 노래들도 그렇지만은 표면화된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인들은 사카모토를 노래 뜻은 모르지만 귀엽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 노래를 전파했던 데이브조차 이거 여자곡이구나 하고 미스 사카모토라고 처음 했다는데 미국인들은 사카모토의 이 가성도 귀엽다고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웃는 얼굴도 동글동글하니까 귀엽고 결국엔 이게 자신들과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크게 어필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 귀엽다는 인식 자체가 약간 인종차별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공은 분명한 대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비롯해서 세계화를 부르짖던 상황. 이 곡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사실 일본이 이 곡으로 사전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카모토의 음반사가 진작에 이 곡을 유럽에 소개해서 재즈로 편곡된 버전이 영국 탑10에 올라가는 등 소소한 전조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스키야키라는 엉뚱한 이름 또한 사실 외국인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이 머리 맞대고 지은 이름이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 결론적으로 이는 세계화 초기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미국의 락앤롤을 배운 사카모토의 개인적인 매력이 더해져서 생긴 기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어 곡으로는 두 번째이자 아시아 곡으로는 최초였어요. 국제적 성공에 조금 묻혔지만은 이 곡은 가사 또한 반정부 시위 등으로 혼란하던 일본 정세를 너무나 잘 위로해서 일본 내적으로도 60년대를 상징하는 곡이 되고요. 이후에 아시아어권 빌보드 1위 곡은 57년 뒤에 BTS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BTS도 영어곡 말고 한국어 곡으로 1등 했으면 좋겠다고 막 제발 노래를 불렀었는데 결국 해내서 겁나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렸네. 아무튼 이 히트를 본 미국에서도 이후로 일본곡 몇 개를 더 내봤지만은 다 실패했다고 하죠. 일본에서 활동을 지속한 사카모토는 계속 히트곡을 배출했지만은 나중에는 가수보다 종합 엔터테이너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배우이기도 했고요. 또 TV쇼의 진행 또한 맡았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항상 웃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들도 모두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노랫말들이 많았죠. 먼 옛날에 사카모토를 발굴한 매니저 나오세는 TV의 등장과 함께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TV가 보급되는 앞으로는 사카모토처럼 서민적인 사람이 스타가 될 것이라고 어떤 출중한 외모의 스타들이 쏟아질 거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하지만 사카모토는 그 달랐던 예측을 정확히 따라갔어요. 서민적인 엔터테이너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카모토는 스키야키의 메가히트 이후로 압박감과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본인은 자신이 항상 웃는 이유로 내가 웃어야 화면 너머의 사람들도 웃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죠. 자선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장애인 복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9년간 진행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된 곡을 만들어보는 등 굉장히 모범적인 일화들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을 말씀드릴 때 제가 스치듯이 말한 게 사카모토는 감수성이 강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만큼 어딘가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안타까워하고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엔터테이너였던 셈이죠. 나이 44살이던 1985년 사카모토는 가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25년간 몸담은 레코드사를 떠나고요. 신곡을 발표하는데 이때 B사이드로 발표한 마음의 눈동자라는 곡을 아주 좋아했대요. 녹음하자마자 아내한테 우리를 위한 곡 같아 라고 말하는 등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다고. B사이드 곡이지만 라디오에서도 이거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카모토는 3달 뒤인 1985년 8월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요.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123편의 추락사고는 500명 넘게 세상을 떠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로 불립니다. 일본항공을 워낙 싫어해서 다른 항공사만 탔지만 그날만 전석 매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항공을 탄 거는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거는 워낙 알려진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은 사카모토를 항공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빌보드 1위 가수로 기억하시기도 하죠. 측근들만 참석한 채 장례가 이루어졌고 따로 치는 추모에서도 유족 또 사카모토의 프로그램과 함께 했던 장애인들만 참가했다고 해요. 이때 시기에 빠진 가족을 일으킨 거는 바로 사카모토의 유작 마음의 눈동자였다고 하는데, 사카모토는 생전 출연한 마지막 라디오에서 이 곡을 불렀거든요. 이거를 들었던 한 중학교 교사가 노래를 합창곡으로 재활용하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합창곡으로 막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와 격려를 담은 편지가 몇 천 통이 도착해서 유족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카모토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위로를 남겨준 그런 일화가 아닐까 하네요. 빌보드 1위의 비하인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찾아본 사카모토 Q의 일생이었는데요. 생각보다도 정말 분량이 많아서 최대한 잘 전달해 보려고 오랜 시간 대본을 다듬었어요. 엘비스를 동경했고 빌보드 1위의 영광을 안았지만은 나중에는 모두의 엔터테이너로 이름을 남긴 사카모토 Q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포크맨. Let's go.